같은 요리에도 여러 가지의 레시피가 존재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디테일에 신경을 쓸 거냐,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겠죠. 뇨끼 같은 경우는 대충 만들어서 먹으면 굉장히 쉬운데 제대로 알아보면 꽤 까다로운 레시피거든요. 더 프로키친에서는 적어도 대충 만들어서 한 끼 해결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만든 뇨끼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디테일하게 갈게요. 버터넛 스쿼시 뇨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을 기획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땅콩호박 남은 절반 정도, 절반도 넘죠. 땅콩호박인데 이거를 오븐에 구운 연어 에피소드를 할 때 와일드 라이스에 섞어 갖고 사용을 했었어요. 요만큼만 필요했기 때문에 쓰고 남은 거는 이제 처치 곤란하게 지금 이게 냉장고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시청하신 분들도 만약에 땅콩호박을 구매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남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나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를 좀 생각을 해보다가 땅콩호박을 넣은 뇨끼를 만들어 보자라는 결심을 하게 됐고, 그래서 유튜브에 뇨끼 영상들을 찾아봤는데 김밀란 씨 빼고는 그렇게 좀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영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디테일에 신경을 쓰면서 좀 중요한 이론들도 좀 커버를 하면서 이렇게 뇨끼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뇨끼를 구성하는 메인 식재료는 일단 감자입니다. 감자도 근데 여러 종류가 있겠죠. 대부분의 영상에선 이제 감자를 아무 감자나 가져다가 막 물에 삶고 그러시던데, 사실 이게 어떤 감자를 사서 어떻게 조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길쭉한 모양의 러셋 포테이토를 준비를 했고, 한 봉을 사는 게 훨씬 더 저렴한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걸 뭐 다 쓸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감자야 뭐 항상 쓸 일이 있으니까. 밀가루 같은 경우야 뭐 겁나게 종류가 많지만 그냥 중력분 일반 밀가루 사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델리코너에는 이제 판체타를 구매하러 왔습니다. 판체타는 이제 이탈리아 애들이 먹는 베이컨이죠. 일반 베이컨이랑은 다르게 설탕이 안 들어가고 소금으로만 이제 큐어링 한 다음에 둘둘 말아놓은 삼겹살 모양을 하고 있죠. 많이는 안 쓸 거고 100g 정도면 됩니다. 우선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감자는 이제 러셋 포테이토, 러셋 감자라고 하죠. 이 감자의 특징은 전분기가 많고 수분이 적어요. 맥도날드 같은 데서 보면은 프렌치 프라이가 이렇게 길게 나오잖아요. 걔네들이 쓰는 감자로 유명합니다. 전분기가 많고 수분기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튀기면은 굉장히 바삭하게 나오거든요. 맥도날드 프라이가 괜히 그냥 맛있는 게 아니죠. 이런 감자를 쓰기 때문에 맛있는 거라는 거지. 이 감자를 쓰는 이유는 수분기가 굉장히 뇨끼를 만드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수분기가 적고 이렇게 고슬고슬한 식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요런 길다란 러셋 포테이토를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한국에서 많이 보는 이렇게 동그란 알감자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전분기는 적고 수분기가 많은 그런 감자에 속하고, 일반 감자를 쓰실 때는 수분기를 좀 날려야 되니까 요걸 조리를 하고 나서 스팀을 좀 한번 빼주는 그런 절차를 한번 겪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밀가루가 중요한데, 중력분, 그냥 흔하게 보실 수 있는 중력분 쓰시면 됩니다. 이 밀가루를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게 수분을 만나게 되면 글루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쫄깃한 식감을 주거든요. 근데 원래 뇨끼는 보슬보슬하고 말캉말캉하지만은 완전 이렇게 쫀득한 식감은 어느 정도 피해야 됩니다. 쫀득한 식감이 나는 건 이제 공장에서 만드는 싸구려 뇨끼는 이제 그렇지만, 이제 레스토랑이나 집에서 특히 조리를 하실 때는 그런 점을 좀 주의하시면 퀄리티 좋은 그런 뇨끼를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뇨끼는 이제 감자가 메인 식재료다 보니까 밀가루 함량이 그렇게 높으면 안 돼요. 높아버리면 좀 이렇게 쫄깃쫄깃한 식감을 주기 때문에 감자의 무게 대비 밀가루의 무게가 한 4분의 1 정도, 25% 정도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밀가루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을 향을 물씬 줄 수 있는 허브를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타임인데, 타임이야 뭐 육류나 생선 뭐든지 다 잘 어울리니까 만능 허브라고 볼 수 있겠고, 로즈마리 같은 경우는 저번에 그 땅콩호박이랑 섞어서 사용을 했던 거 남은 거 그냥 쓸 거고요. 그리고 저번에 영상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세이지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타임, 로즈마리, 세이지 요 세 개를 활용을 해서 아주 맛있는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뇨끼의 맛을 좀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주고 가을 향도 조금 주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잣을 준비를 했는데, 이 잣같이 이렇게 견과류 중에서 기름이 많은 잣 같은 견과류를 죄송합니다. 잣 같은 견과류를 잣같이 기름이 많은 이런 견과류를 사용하시면 되겠는데, 어떡하냐. 호두 같은 걸 사용하셔도 좋고요. 잣 같은 견과류가 좀 잘 어울린다는 말씀이에요. 감자는 이제 껍질채로 포크로 구멍을 내서 오븐에서 구워줄 건데요.
포크로 구멍을 내는 이유는 수분을 좀 더 잘 빼내기 위함도 있고 내부까지 열이 좀 고르게 침투하라고 그렇게 구멍을 내주는 거죠. 정말 집에 오븐을 사용 못하는 사정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이제 물에 삶거나 찌거나 이러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수분에 가뜩이나 예민한 레시피인데 물에 삶고 찌는 거는 조금 퀄리티를 신경 안 쓰는 대충 만드는 레시피겠죠. 오븐은 이제 190도로 예열을 해놨고 이 감자가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다 익으려면은. 그러니까 감자를 먼저 넣어놓고 다음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이 땅콩호박인데 이제 끝부분을 잘라내고 껍질을 필러로 까주시면 되는데요. 필러 성능이 좋으면 충분히 까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반으로 갈라주신 다음에는 이제 안쪽에 씨앗이 있죠?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숟가락으로 파내주시면 되겠고요. 씨앗을 제거한 땅콩호박은 한 2cm 정도 두께로 썰어주시면 되겠고요. 이걸 이제 구워서 매쉬를 할 거기 때문에 위에 식용유를 좀 이렇게 살살 뿌려주시고 소금으로 간을 해주신 다음에 오븐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미 오븐엔 감자가 구워지고 있겠죠? 그 옆에 그냥 자연스럽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조리 시간은 총 40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체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기를 뜯기 위함도 있지만 이제 기름을 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얘는 이제 랄동이라고 하는 사이즈로 잘라줄 거예요. 길이는 2cm, 너비는 한 1cm 정도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이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븐에서 다 익은 땅콩호박이랑 감자를 꺼내놨습니다. 다 익었는지 확인은 이렇게 칼로 찔러보시면은 이렇게 저항 없이 들어갔다 빠지면은 다 익은 겁니다. 이제 감자 껍질을 벗겨주셔야 되는데 이게 오븐에서 막 나온 거라서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거 웬만하면은 고무장갑 끼고 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껍질 벗긴 감자는 이렇게 으깨주셔야 되는데 저처럼 이제 푸드밀이나 라이서 이런 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눌러서 으깨는 매셔 같은 거나 없으시면 포크로 으깨셔도 상관없습니다. 블렌더는 수분이 없어서 아예 안 갈리니까 애초에 시도도 하지 마시고요. 땅콩호박도 이렇게 똑같이 으깨주시면 되겠는데 워낙 섬유질이 많아서 이렇게 으깨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통과하는 애만 빼주고 아닌 애들은 그냥 버려주시면 되겠고요. 계란은 꼭 노른자만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통으로 다 넣어주셔도 되고 밀가루도 위에 같이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뿌려주셔도 돼요. gnocchi 반죽의 핵심은 대충 섞어주시는 거에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섞어주시면 글루텐 네트워크가 좀 더 이렇게 촘촘해지면서 이 쫄깃쫄깃하게 탄성이 생기겠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gnocchi는 쫄깃쫄깃함이 아니라 이렇게 툭툭 끊기는 부드러운 식감이어야 됩니다. 반죽을 소분하신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밀어가면서 길쭉한 모양을 빼주시고요. 얘는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뚝뚝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를 하면은 사이즈가 좀 불어나는 거를 감안을 해주시고요. gnocchi는 원래 모양을 내는 틀이 있는데 그게 없으신 분은 저처럼 포크를 사용하셔도 돼요. 포크 위에 놓고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신 다음에 옆으로 살살 굴려주시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아주 쉽게 모양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됐는데 제가 먹어보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거는 제가 어떤 맛인지는 대충 다 알아요. 땅콩호박이 들어가고 그 섬유질 때문에 이게 매쉬를 할 때 그게 좀 안 됐던 거를 좀 제외하고는 뭐 나름 실험적이고 괜찮은 그런 디쉬인 것 같습니다. 그 묵직한 브라운 버터 맛이랑 잣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향, 그거랑 허브 향까지 다 더해져서 이 굉장히 맛이랑 향이랑 되게 입체적이고요. 소스는 그냥 버터로만 해도 됐었는데 판체타를 넣기를 잘한 것 같아요. 판체타를 넣어갖고 좀 이렇게 감칠맛이 더 돈다고나 할까? gnocchi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를 이렇게 치대지를 않아갖고 말캉말캉한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뚝 끊기는 느낌? 이렇게 보세요. 뚝 끊어지죠? 땅콩호박을 gnocchi에 추가를 했더니 땅콩호박의 그 단맛이랑 약간 살짝 마늘향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올라오면서 이게 gnocchi가 굉장히 뭐랄까 좀 더 고급스러워진 느낌? 완전 찢었어요. 팔아도 돼.
최근에 이제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레시피 하나하나 쓸 때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만족하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레시피, 디테일한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